수술로 치료한다는 건 뭐를 자르는 게 수술인 것 같은데 뭘 잘라서 당뇨를 고쳐요? 위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당뇨는 E형 당뇨입니다. 그 E형 당뇨 원인은 하나거든요. 내장지방. 그러니까 내장지방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먹는 식사량을 줄이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위가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바나나 모양으로 이제 자르면 원래 내려가는 음식물 통로의 경로가 바뀌지 않겠죠. 그런데 잘리는 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세로로 자르는 방법이 개발이 됐고 그거를 소매를 재단하듯이 자른다 그래서 위 소매절제술이라고 합니다. 네, 3프로TV의 더 헬스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라는 병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당뇨는 야, 그거 한번 걸리면 이거 평생 가는 병이야 라고도 알고 있고 그 당뇨약 먹기 시작하면 큰일인데 뭐 이렇게도 알고 있고 아무튼 완치는 어렵고 불가능한 병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걸리도록 뭐 조심해야지 걸리고 나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하는 병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당뇨를 약이 아닌 수술로 치료를 하는 분이 계셔서 당뇨 수술 전문 민병원의 김종민 대표 원장님 모시고 또 어떤 원리의 수술인 건지 또 당뇨 환자들에게서 또 필요한 상식은 또 어떤 게 또 추가로 있을지 그 원리를 좀 배워보려고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뇨를 수술로 고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공교롭게도 외과 의사인데 당뇨를 보시네요. 독특하게. 네. 대부분 당뇨는 내분비 내과 선생님들의 영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2019년 1월 1일자로 예.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비만도 그러니까 몸무게를 계산해서 약간 똥똥한 거 이상되는 E형 당뇨는 예. 조절이 안 될 때 수술이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절이 안 된다는 건 혈당 조절이. 네네. 뭐 약으로도 잘 안 되면. 예, 저희가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예. 표현을 쓰는데 그게 7 이상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약을 여러 개 바꿔서 써봐도 안 되면 수술이 훨씬 효과가 좋고 그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고 합병증 차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이제 의료보험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전에는 수술비가 비싸서 많지는 않았는데 많아졌겠네요, 그럼.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인식이 많이 이게 저변 확대가 안 돼서 미국은 1년에 25만 명 정도 수술 받거든요. 당뇨로? 예. 그러니까 비만과 당뇨로. 예. 그러니까 전체 환자군의 1% 정도가 수술 받는 게 이상적이라고 저희가 의료계가 판단을 하는데 한국은 0.1%가 받아요. 그래서 3천 명 정도. 아, 뭐 당뇨들의 무슨 수술식이나 해. 네, 뭐 그런 인식이 인식. 좀 있죠. 수술은 뭘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여쭙고 싶은데 일단은 뭐 기초부터 당뇨라는 병은 어떤 병인지 아는 분은 잘 아시고 모르는 분은 통 모르시니까 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인터넷으로 워낙 많이 알려져서 대부분 조금씩은 아시는데 당뇨는 인슐린이 안 나와서 혈당이 치솟아 오르는 병인데 인슐린이라는 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건 대부분 다 알잖아요. 예.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키 역할을 해주거든요. 인슐린이. 네, 인슐린이. 근데 그 세포라는 게 주로 이제 근육 세포. 그래서 인슐린이 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혈액 내 혈당이 그냥 계속 쌓이죠. 또 근육은 근육대로 당이 모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 설탕물이 뭐 혈액 안에만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상태잖아요. 그 물이 계속 막히고 그다음에 소변도 자주 보는데 실제로 에너지원은 못 들어가니까 힘은 없고 무기력증이 빠지고 뭘 먹을 때는 허겁지겁 먹고 나면 촥 깔아앉고 그런 게 이제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러다 나중에 심해지면 막 발 자르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건 왜 그래요? 그게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 혈액 내에 아주 맑은 피가 돌아야 되는데 설탕물이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끈적끈적한. 네, 그러면 이제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들 대표적으로 콩팥 이런 장기들이 손상을 입거든요. 끈적끈적한 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제 사이즈별로 작은 사이즈의 혈관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말초 다리 쪽에 있는 혈관, 신경 옆에 있는 혈관,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 크기급 망가지고 그 다음에 큰 혈관이 망가지면 이제 뇌나 심장이 상하게 되는 거죠. 되고. 작은 혈관 망가질 때 이제 절단해야 되는 일도 가끔씩 생기고.
이미 그 정도면은 이제 사실 중증 장기적으로 만성화된 합병증 상태고요. 혈당 조절이 잘 되면 이런 합병증은 좀 더디게 올 수 있다. 최대한 안 오게 할 수 있다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 1,000만 명 정도 네. 예비 당뇨까지 인까지 하면 그렇게 많은데 조절 잘 되는 당뇨 환자가 6분의 1밖에 안 돼요. 조절이 잘 된다는 건 약이 들어서 정상 혈당 범위, 그러니까 환자군 보통 200을 넘지 않고 당화혈색소가 6.5가 안 넘는 환자군이 6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환자 5명은 약을 쓰는데도 조절이 잘 안 잡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약을 써서든 뭘 어떻게든지 당이 잡히기만 하면 혈액 안에 있는 거는 끈끈한 설탕물이 안 돌아다닌다는 거니까 그렇죠. 걱정이 없는 거죠. 약 먹는 게 귀찮은 정도만 걱정일 뿐. 시대적인 문제인데 당뇨약을 먹고 또는 주사를 맞으면 그날 내가 먹는 거를 해결할 정도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야식도 먹고 그렇죠. 또 흡수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 계속 뭐 눈에 밟히는 시대니까 그 약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들이 너무 풍족해 버리니까. 옛날에는 들었던 약이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먹어서 조절이 안 된다는 건가 봐요. 음식물이 완전 고칼로리화되고 흡수도 너무 잘 되고 이러니까 당뇨약이 싸우기 어려운 음식들. 맞습니다. 해결을 못하는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당뇨약은 계속 한없이 올라가는데 또 여기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사람들이 당뇨 진단을 받는 순간 췌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남은 줄 알아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네. 췌장이 어느 정도까지 당뇨를 막으려고 버티냐면 본인의 기능이 50% 정도 남아있을 때까지는 티가 안 나요? 당뇨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당능 장애, 전당뇨 상태 뭐 이런. 당뇨 전 단계라고 들어봤어요. 네네. 그때까지는 보상하려고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요. 열심히 췌장이. 일하는 걸로 예. 커버한다. 10개만 만들면 되면 한 15개 정도 만들어서 인슐린을 좀 과하게 만드는 과부하 상태가 전당뇨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내장 지방이 인슐린의 효과를 막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10개가 하던 일을 15개가 해야 돼요. 그러다 이제 한계치가 돼서 기능이 절반 이하로 남는 순간 이젠 난 더 이상 못 만들어. 그때가 이제 당뇨가 오는 시기죠. 그러면 이제 당뇨 시작하셨네요. 이러면 50%. 췌장은 지금 기절했습니다. 그 얘기군요. 절반 이하로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인슐린 맞는 분들이 보통 20% 정도 기능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당뇨 진단부터 인슐린 맞을 때까지 그 30%를 갖고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게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50%는 일단 망가지면서 시작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냥 지금 약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뭐 좀 조절 좀 해보고 음식도 좀 덜 먹어보고 해볼게요. 그러는데 의학적으로는 당장 약을 써야 되거든요. 빨리 췌장에 지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췌장이 그렇죠. 좀 계속 쓰러집니다. 그 췌장을 얘기네. 쉬게 해줘야 되는데 췌장의 과부하 상태가 지나서 이미 고갈되기 시작했을 때 빨리 혈당을 정상화시켜야지 췌장이 그래도 좀 늦게 망가지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도 일은 계속 할 테니까 50%만 네, 남았어도. 그럼 그렇게 해서 췌장 기능이 아예 없어지면 이론적으로는 그럼 인슐린을 많이 투입해서 살면 되겠구나. 그게 일형 당뇨입니다. 아예 안 나오는 사람. 그렇게도 사시네요. 그러니까 불편을 하셔도. 일형 당뇨 환자분들은 대개 이제 아주 소아 때 어떤 특정한 뭐 바이러스 때문이든 아니면 태생적인 이유로 인슐린이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인슐린을 맞으세요. 근데 2형 당뇨로 진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1형이라고 얘기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고갈돼서 더 이상 못 만들어낼 때. 그러면 약이 달라져요? 오로지 인슐린에만 반응합니다. 인공 췌장을 다는 셈이네요. 계속 그렇죠. 췌장에서 나오는 걸. 인슐린 펌프라 그래서 네. 그냥 내가 좀 식사를 많이 할 때는 좀 더 틀고 적게 먹을 때 좀 줄이고 이런 아예 여기다 펌프를 이렇게 몸에 붙여요? 네, 그걸 이제 인공 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여행 같은 것도 못 가시죠. 뭐 사우나 같은 거 가기도 조금 그렇고. 붙여야 되니까 항상. 붙이고 뭐 해외 가서 만약에 저혈당 쇼크 같은 게 오면 주치의가 봐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뭐 여행 안 가지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세상에 인생의 낙이 그건데 그걸 못 가면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좀 삶의 질이 많이 제약되죠. 그래서 1형 당뇨는 아예 선천적으로 췌장 기능이 0인분. 2형 당뇨는 100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0을 향해 가고 있는 분. 그렇죠. 당뇨 환자들은 보통은 그럼 뚱뚱하십니까? 근데 아닌 분들도 꽤 있던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서양,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에는 마른 당뇨가 없어요.
마른 당뇨라고 해봐야 이민을 온 아시아인들 1세대, 2세대 정도.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서양인들은 예. 웬만큼 뚱뚱해야지 당뇨가 오거든요. 근데 아시아인들은 마른 당뇨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인종적인 차이인데 뭐 정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지만 썰은 가장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썰은 수렵했던 민족이냐 농경을 했던 민족이냐에 따라서 그 인종에 따른 최장의 기능과 크기가 다르거든요. 아, 췌장이 발달한 인종과 덜 그렇죠. 발달한 인종이 있다. 고기 먹고 주로 수렵했던 예. 그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췌장도 되게 크고 실제로 외국인들은 췌장이 커요. 왜 커요? 고기 먹으면 췌장이 왜 커요? 췌장이라는 게 주로 단백분해 효소가 나오니까 아, 단백질 먹는 게 분해할 주로 일이 많으면 그 대대로 췌장이 클 수밖에 없고 또 기능적으로도 동양인보다는 2배 정도 높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췌장과 적은 기능을 가진 췌장을 갖고 있는 종족이 먹기는 서구인들하고 똑같이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못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췌장에 부담 주는 건 쌀밥보다는 고기 쪽이에요? 어떻게든 혈당을 올리는 음식. 사실은 탄수화물이 더 안 좋죠. 그렇죠. 저도 둘 중에 당뇨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은 그러면 정답 쌀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영양소가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는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네. 어떤 거든 과칼로리는 다 혈당을 올립니다. 아, 그래서 저희 뇌가 쓰는 영양소가 딱 하나인데 포도당을 고기든 쌀밥이든 전환작용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여튼 많이 먹으면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또 당뇨에 대한 상식도 저는 들었네요. 그런데 그럼 이런 당뇨는 말씀하신 대로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인슐린을 뭐 약으로 먹든 주사로 맞든 그렇게 해서 기능을 보충해 주는 게 치료 방법이다 하는 게 아주 명쾌하게 이해되는데 수술로 치료한다는 건 뭐를 자르는 게 수술인 것 같은데 뭘 잘라서 당뇨를 고쳐요? 위를 자릅니다. 밥 못 먹게 아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형 당뇨,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당뇨는 이형 당뇨입니다. 나이 들어서 점점 생기는 당뇨. 그 이형 당뇨 원인은 하나거든요. 내장 지방. 그러니까 내장 지방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먹는 식사량을 줄이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적게 먹게 하려면 대장을 자를 거냐 위를 자를 거냐 소장을 자를 거냐 보면 저희가 소장이 길다고 식사를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의 용적에 비례해서 식사량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위를 줄이는데 위를 줄이는 방식이 위암 수술하듯이 가로로 자를 거냐 아니면 세로로 자를 거냐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 논리로 생각하면. 근데 위를 가로로 자르면 세로 이어줘야 되잖아요. 원래 지나가던 해부학적 통로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위라면 가로로 자른다는 건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잘라서 쫙 이렇게 붙이는 걸로. 그러면 이제 먹는 길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위의 용적도 줄어들 거고. 근데 위가 이렇게 저희 그 소화제 선전 보면은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바나나 모양으로 이제 자르면 원래 내려가는 음식물 통로에 경로가 바뀌지 않겠죠. 그런데 잘리는 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이 나와요. 위에서. 비만이라는 질환의 아주 중추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자르는 방법이 개발이 됐고 그거를 소매를 재단하듯이 자른다 그래서 위 소매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약자로 그냥 위절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위를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식대로 자르는 게 의사들끼리 약속이 돼 있고요. 근데 밥통을 줄여봤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슈퍼비만인 분들, 뭐 저희가 BMI라는 비만도로 50 이상 되는 분들, 200kg 넘는 분들은 그분들은 위가 없는데도 열심히 잘 드세요? 아니죠. 그거 갖고 부족하죠. 그러니까 적정 체중까지 떨어뜨리고 질병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기에는 더 빼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위가 거의 없어져서 별로 못 드시는데도 한없이 빠지진 않아요. 위를 저희가 보통 70% 정도 줄여서 150cc 물을 봤을 때 꽉 찰 정도의 위만 남겨놓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조금씩 늘어나서 300cc 정도 되는데. 그런다면서요, 사람이? 위가 생긴다면서요? 근데 원래 형태가 되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늘어날 걸 감안해서 잘라서 첫 수술 직후에 용적의 한 2배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게.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위를 자르는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음식물을 우회하는 흡수가 덜 되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소장이 보통 6에서 7m 정도 되거든요. 음식물이 내려오면서 12지장에서 흡수가 제일 많이 되고 거의 아래쪽 소장을 가면 별로 흡수될 게 없어요. 일부 영양소 빼놓고는.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이론이 있는데 대장에 가까운 소장일수록 예. 그쪽으로 흡수되는 음식물 영양소가 많을수록 인슐린 분비가 촉진됩니다. 밥이 소화돼 내려가는 과정에서 후반전에 흡수되는 녀석이 그렇죠. 전반전보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삭센다 혹시 아시죠? 알죠. 삭센다, 위고비, 위고비, 마운자로 그 성분명을 보면 GLP-1이라고 해서 인크레틴이라고 그래요. 이런 물질의 종류를 통틀어서 예. 인크레틴이 무슨 뜻이냐면 increasing insulin이라고 그래서 인슐린을 올려주는 가장 강력한 체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야, 밥 들어왔다. 인슐린 출동. 예. 그러니까 음식물을 감지하면 무조건 인슐린을 불러내는 애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 내보내는. 그렇죠. 근데 걔가 주로 아래쪽 소장에서만 나와요. 그 호르몬이. 예. 그래서 걔네들의 역할이 인슐린도 불러내지만 포만감도 주고. 아, 이제 됐다. 여기까지 음식물 왔어. 예. 이제 인슐린은 나오고 이제 입은 그만. 밥 그만 먹어. 이렇게. 근데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당뇨에서 중요한 건데 망가진 췌장세포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거를 부활시킬 수 있는 증식작용이 그 인크레틴에 있습니다. 아, GLP-1 호르몬. GLP-1에 있어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럼 자 이제 밥은 슬슬 그만 먹어. 그다음에 저 인슐린 출동. 그리고 너 어디 아프니? 내가 좀 가서 좀 봐줄게. 이거 세 가지 기능을 다 한다고? 예, 재생시켜요. 그래서 당뇨 수술의 핵심이 바로 그 GLP-1이거든요. 예. 그게 잘 나오는 쪽으로 패싱을 해주는 거죠. 음식물을. 예. 건너뛰는 거예요. 그럼 음식물은 위에서 잠깐 소화되고 소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에서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을 거쳐서 대장으로 갈 텐데 네. 위에서 들어온 음식물을 소장의 전반전, 중반전은 건너뛰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후반전에다 딱 붙여준다는 거죠. 네. 단 너무 짧게 붙여서 먹은 음식물이 다 설사로 빠져나가지 않게 영양결핍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그게 보통 2.5m에서 3m 대장 들어가기 전에 2.5m에서 3m로 알려져 있거든요. 남겨놓으면 거기다 붙여라. 소장이 아까 6m쯤 된다고. 6에서 7m 평균적으로. 더 긴 분도 있어요. 다 재서 저희가 붙이는데. 그러면 소장의 반 이상을 잘라내는 거네요. 아니죠. 자르는 게 아니라 내비두고 길만 끊어서 이렇게 끼어들기. 예. 깜빡이 켜고 끼어들기. 그냥 우회 차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도로는 폐쇄하지 않고. 그럼 위에서 여기로 나오세요 하고 별도의 오솔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줬더니 흡수가 안 되는 영양소 때문에 살도 더 빠지는데 당뇨 관점에서 보면 GLP-1이 나오더라. 풍부하게 나오더라. 거기 음식물이 자꾸 가니까. 평소에도 나오던 GLP-1이 요즘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흡수가 잘 되는 음식들만 개발돼 있잖아요. 먹은 음식들이 다 전반전 중반전에서 흡수가 끝나요. 후반전에서 기다리던 GLP-1은 도대체 받아 먹을 게 없는 거죠. 밥은 먹는 건 같은데 안 오니까 계속 뭐 그만 먹으라 신호도 안 보내고.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당뇨 환자들 현미밥 먹으라는 이유가 현미밥이 굉장히 까들까들하고 소화가 안 되잖아요. 후반전까지 가는 전반 중반을 건너뛰고 후반전까지 갈 수 있는 곡류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소장 후반전은 그럼 요 배 근처에 피부 표면까지 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냥 씩씩씩 긁어가지고 밥 먹을 때 싹 긁으면 배부른데. 근데 굉장히 이해를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전반 중반전에 건너뛰고 후반전으로 넣어준다는 표현은 정말 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원래 다니던 길을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오솔길을 하나 내면 원래 다니던 길로도 음식물이 다니지는 않아요? 소화액은 내려오죠. 근데 음식물은 원래 그 길로는 음식물은 우회한 길로 오솔길로 새로 만들어진 오솔길로 바로 다이렉트로 후반전으로 가고요. 전반전 중반전은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내려오던 소화액들 담즙 뭐 췌장액 뭐 위액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와서 음식물하고 탁 만나는 데가 후반전이죠. 그런 걸 하나 붙여주는 거구나. 뭘 잘라서 없애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흡수되지 말라고 이걸 길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비만약 그 뭐 위고비 이런 게 GLP-1 나오라고 맞습니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만과 당뇨가 전 세계 그 치료 시장이 인크레틴에 집중돼 있어요. 이제 곧 나올 마운자로란 주사가 있거든요. 걔는 GLP-1에다가 GIP라는 상부에서 나오는 인크레틴까지 결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GLP-1의 부작용을 좀 그러니까 울렁거리고 이런 것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당뇨는 인크레틴을 모르면 물론 대중들은 대부분 모르지만 당뇨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인크레틴을 모르고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게 위고비나 마운자로라면 수술법은 그게 몸속에서도 나오는데 자극을 못 받아서 못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니 그 몸속에서 그거 나오라라고 하는 버튼을 인위적으로 눌러주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길을 있게. 내주는 거군요. 음식을 먹어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라 하면 위고비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이지만 이 얘기 한참 들으실 분들은 그럼 위고비 먹으면 되지 그 수술을 왜 하니? 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을 굳이 해서 네. GLP-1을 만들 바에야 내가 그냥 주사가 편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배를 열고 그 길 만들고 그러면 토목공사인데 그거 크지 공사. 문제는 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약물 GLP-1은 예. 그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위고비라는 주사가 히트를 친 이유가 네. 어떤 약물 치료도 내장 지방, 그러니까 체중의 20%를 줄인 적이 없거든요. 10몇 % 줄이는 네, 게. 최고가 막 15% 이랬는데 위고비가 20%로 처음 찍었고 네. 마운자로는 25%로 찍었어요. 그래서 역대급이다라고 예. 해서 이제 데이트를 친 건데 보통 4에서 5개월 정도 반응을 하다가 밋밋해지는 반응을 보이다가 약을 끊으면 빠질 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찝니다. 이 두 약물이 다. 그럼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평생 먹어야 돼요? 평생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면 수술을 받아서 그렇게 몸 안에 있는 실제 GLP-1 나와라 버튼을 눌러주는 그 수술을 받으면 그런 요요라는 개념이 없죠. 계속 마운자로나 위고비 먹는 거랑 똑같으니까. 오히려 요요라는 개념은 거론을 잘 안 하고요. 예. 당뇨는 완치라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당뇨나 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의 리스크는 항상 있기 때문에 네. 관해라는 말을 써요. 레미션이라고 그래서 큐어라는 개념보단 관해. 조건이 되면 또 재발될 수 있지만 병에서는 해방된 상태. 그래서 이 수술로 당화혈색소라는 게 6.5 이하면 조절이 잘 되는 당뇨 환자거든요. 예. 약을 안 먹고도 6.5 이하로 조절이 잘 되면 부분 관해. 1년간 그러면. 예. 1년간 5.6 이하 정상인처럼 혈당이 유지가 되면 1년간 유지되면 완전 관해. 그다음에 5년간 이런 상태로 되면 장기 관해라 그래요. 이게 가능한 건 수술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5년간 계속 위고비를 먹어보든가. 물론 근데 그 약들이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갑상선에 종양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1년 정도 52주 스터디를 한 결과들이 많거든요. 예. 마운자로는 1년 이상 써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은 6개월 정도만 쓰고 끊으라 그래요. 끊었다가 다시 써라. 또 이제 살찌는 것 같으면 또 써라.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무한 반복이죠. 저도 위고비를 맞아봤거든요. 잘 그래요? 빠져요. 잘 빠지고 입맛이 없거든요. 위고비를 써서 2달 동안에 제가 5kg를 뺐어요. 근데 2주 만에 5kg가 찌더라고요. 그럼 그 찌는 2주 동안에는 위고비 끊고 나면 음식물만 막 보이고 막 그래요? 갑자기? 아니요, 그렇게 식욕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통 한두 끼 먹는 식사량에도 찝니다. 되게 몸이 효율적으로 된 거네 그럼? 제가 석산다나 위고비를 다 해봤는데 이 다시 살이 찌는 속도가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도. 네.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표현할 때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그 정도로 빨라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요요라는 게 원래 더 찌는 개념이잖아요. 예. 빨리 빠질수록 요요는 더 강력하고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몸이 다시 제자리를 네. 돌리고 싶을 테니까. 이런 슈퍼급 약제들이 빨리 빼주고 많이 빼주면 그만큼 이 탄력 때문에 더 뒤로 백으로 돌아오는 몸무게는 더 크죠.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근데 그거를 약제를 결국에 못 끊는 이유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걸 잠깐 2주 끊었는데 다시 엄청난 속도로 살이 찌면 다시 약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의료의 경제성, 경제 효과가 과연 의미가 있겠냐. 이야, 의외로 이게 시장이 크구나. 위고비 마운자로가. 위고비 마운자로가 나오고 비만대사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줄었어요. 그걸로 저라도 야 수술 안 받고 그거 한번 먹어보자. 근데 저는 몇몇 전문가들은
다시 수술 쪽을 쳐다볼 거다.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그러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계속 먹어야 돼서 비싸고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단점이야라고 네. 하면 수술, 우회 수술은 단점이 뭐예요? 수술이라는 거. 전신 마취하고 위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죠. 수술만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신경 써야 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가장 큰 합병증이 뭐냐고. 그렇지. 뭐 위를 이렇게 폭을 줄이니까 식도염도 좀 심해지는 기간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장기적으로 가지 않거든요. 계속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 폭식은 못해요.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는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 전 상담할 때 언제쯤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냥 사람처럼 먹을 수는 있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수술하고 나서 1년 반 정도는 밥 2숟갈에 반찬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면 배불러요. 그러니까 밥이 들어가는 양이 현격히 줄어들거든요. 그건 이제 위고비 맞은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올 거고. 그렇죠.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위가 한 300 정도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수술 직후보다 2배 정도. 그러면 식당 가서 공깃밥 나오는 거를 사람들한테 수술한 거 티 안 내고 한 3분의 2 정도 천천히 먹을 수는 있어요. 밥 양이 계속 줄어든 상태로 이제 수명 마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양적인 만족은 못하지만 다양성. 그렇지. 먹고 싶은 음식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어차피 많이는 안 먹을 테니. 네. 다시 잘 먹게 되면 아까 제가 관여라는 표현을 쓴 게 다시 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상을 하냐면 위가 많이 못 먹는 상태니까 네. 여러 번 먹거나 되게 오랫동안 먹어요. 2시간 동안 식사한다든지 소화시키면서 한 8끼를 먹는다든지 이제 그거를 의사들이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식사 시간과 타임을 지켜서 건강이 유지되게 해주는 게 이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버튼이 눌리면 야 그만 먹어라 하고 신호 준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계속 2시간 동안 먹어요?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식욕과 식탐은 좀 다르더라고요. 호르몬이 만드는 식욕과 정서가 만드는 식탐은 따로 있어서 특히 많이 빠지시는 분들 뭐 160kg였는데 지금 80kg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밥 생각만 가득하구나. 아니 왠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약해진 것 같고 남들이 또 예전에가 좋았어. 몸이 허해. 푸짐할 때가 좋았어. 너 어디 아프냐 이런 얘기 들으면 자꾸 이제 주관적인 어떤 정서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컨트롤해 주는 건 사실은 의식의 변화지 약으로 누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몸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하는데 네. 모든 게 바뀌어요. 이 수술을 안 받아본 분들은 잘 모르고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받아본 분들은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슐린을 하루에 4번 맞아야지 혈당이 겨우 조절되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수술을 했거든요. 1형 당뇨예요, 그럼? 2형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약간 비만이라서. 네. 근데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기에 먹고 싶겠어요. 그렇겠지.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혈당이 안 잡히니까 이제 그 담당 대학 교수님께서 수술을 권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 살이 빠진 건 당연한데 모든 인슐린, 모든 당뇨약 끊었어요. 그리고 식사에 대한 교육이 잘 돼서 본인이 과식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하려는 운동이나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빠졌죠. 지금 4년째 들어가는데 지금도 당화혈색소 5점대예요. 그건 정상인이라는 정상인이죠. 수술 받을 때 9점대였거든요. 체중은 몇이었다 몇이에요 지금? 체중이 90kg였다 지금 62kg입니다. 와우, 진짜 다시 태어났네. 그분은 적게 빠진 편이에요. 그래도 막 이렇게 정말 어디 비행기나 고속버섯 좌석 2개씩 이렇게 끊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잠깐 확 주니까. 그래요. 그러면 수술 시간은? 위절제는 빠르면 40분, 오래 걸리면 1시간. 간단한 수술인가 보네요. 물론 이제 의사의 경험이죠. 근데 보통은 2시간 하니까 40분에 끝나지 다른 의사는 2시간 걸려. 뭐 초심자도 2시간이면 하니까 사실 위험한 수술이 아닌데 처음에 보험됐을 때 2019년 이 수술이 안전하냐는 불안감을 주로 얘기했어야 됐어요. 그 신해철 씨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험이 돼서. 신해철 씨가 받으려던 수술이 이 수술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위밴드인데 그냥 위밴드, 위절제, 우회술 이런 것들이 비만한 사람들이 받는 수술의 한 패키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동일시 됐어요. 방식은 좀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당뇨나 이런 수술에는 위밴드는 안 하고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위밴드는 2006년에 거의 외국에서 사장됐어요. 근데 한국은 정점을 찍은 게 2008년도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위암이 있지 않는 한 위를 자르는 걸 못 본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번도 주변 의사들도 안 해보고. 예, 종양이 있지 않는 한 위를 자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단순히 살 빼자고 위를 자르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거부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양길로 접어든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거예요. 전 세계 학회에서도 약간 역전현상이라고 희한하게 봤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면 네. 위에서 먹어요? 밑으로 소장으로 나가요? 이게 위면 얘를 일로 와라.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작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니죠, 생각하면? 이게 위면요. 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아, 이게 식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길이 안 변하게. 그럼 아파트를 반으로 자른 거면 벽이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꿰매주고? 네네.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잘라낸 이 종이 예. 이 부분이 밥 먹으면 위가 늘어나고 그렇죠. 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물을 마음껏 먹고 폭식하는 거고 여기서 식욕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요걸 잘라버리고 요 부분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는 또 하나 이유. 우리나라 위암이 많잖아요. 네. 위암이 주로 아래쪽 3분의 1에 많이 생기는데 그 위암에 대한 내시경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자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수술 효과도 없고. 그리고 나서 그럼 이렇게 옆으로 자른 위에서 원래는 이렇게 그냥 알아서 음식물이 내려가는데 요쯤 어딘가에서 우회 도로를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위잖아요. 이게 잘라낸 위잖아요. 예. 위에서부터 우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위를 다 지나고 12지장에서 우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장끼리 우회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환자의 췌장 상태에 따라서, 내장 상태에 따라서 어디서 우회할까를 결정해 줄 수 있는데 종착지는 똑같아요. 같은 거의. 목적은 같고. 그 대장 들어가는 데부터 한 3m 그 무렵에 후반전이 시작된다. GLP-1이 나올 거다. 그러면 오솔길을 하나 내려면 오솔길도 새로운 관인데 이건 그럼 무슨 살로 만듭니까? 그 뭐 인공적으로 파이프를 아니죠. 달아요? 아니면 저희 그 예를 들면은 대장암 같은 거나 위암이 있거나 그러면 자르는데 붙여줄 때 네. 예전에는 개복할 때는 실하고 바늘로 다 연결했거든요. 요즘은 그걸 대신하는 기계가 있어요. 자동봉합기라고. 그걸로 탁 연결하고 그 기계가 들어간 구멍만 꼬매주면 쉽게 연결이 돼요. 갓 끌어다 갖다 붙이는 거군요, 그냥. 이게 이제 후반전 장이고 요게 저 위에 있는 끌어 내려오는 길이면 그 기계로 탁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 일로 와. 너도 잠깐 일로 와. 그래서 구멍 뚫어갖고 탁 연결시키면. 그럼 이거는 건강보험이 되면 한 그 정도 가격. 네. 안 되면. 건강보험이 안 되면 수술할 수가 없어요. 수술 시도 자체가 안 돼요? 2019년에 이게 의료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걸 받습니다. 유효한 기술이냐. 두 가지를 봐요. 안전성, 그다음에 유효성. 효과는 좋은데 위험하면 하지 마. 그렇죠. 이거거든요. 둘 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당뇨는 BMI라는 비만도 27.5가 넘어야 되고 비만만 있을 때 당뇨 없는 이게 그런 분들은 30이 넘을 때 인정을 하지 그 이하는 안 돼. BMI. 뭐 대충 계산을 해보실 거면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 뭐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 BMI라고 치면 자기 키하고 몸무게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계산해줘요. 바로 나옵니다. 오차 범위가 보통 1에서 1.5 정도니까. 그러면 저분은 수술이 되겠네 하는 분은 아유 자식아 너 살 좀 빼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 그렇죠. 예야 되죠. 배 좀 나왔네. 그런 분들 이상은 다 당뇨가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당뇨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모든 당뇨 인구가 다 수술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의료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2형 당뇨 맞고 뚱뚱한 건 맞는데 조절이 잘 되면 일단 대상에서 배제해요. 그건 이해가 돼요.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가장 경제적인 맞습니다. 방법을 쓰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몰라요. 위고비 마운자로는 내가 내 돈 내고 먹겠다면 먹잖아요. 비급여니까. 비싸도.
그러니까 예. 이것도 비급여로 저는 약간은 그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가는 환자입니다만 나는 위고비 먹느니 이 수술 받을래요. 라고 했을 때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돈 다 낸다니까요. 안 돼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BMI 27.5부터 30 사이에 비만. 당뇨 수술은 되는데 당뇨가 없는 약간 통통하신 분들, 예. 나 내 돈 내고 하겠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가능한데 이 이하는 왜 안 되냐면 일단 1번은 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예를 들면은 위고비하고 삭센다도요. 네. BMI가 27이 넘지 않으면 주면 안 돼요. 의료법상의 문제가 있어요. 27.5. 네, 뭐 예를 들면 한 52kg 되는 젊은 여성분이 와서 해주세요. 2, 3kg만 빼고 싶어요. 주지 말아야 돼요. 의학적으로. 근데 이제 득보다 실이 크니까. 비만이라는 게 워낙 실제로 뚱뚱하지 않아도 전 국민의 이슈니까 뭐 약을 주는 게 문화지만 사실 의학적이고 의료법상에서는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예, 그리고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27.5 이하인데 내 돈 내고 하겠다. 안 되죠. 그럼 살 좀 더 찌워서 오세요 그러겠네. 저는 정말 갖고 싶으면 뚱뚱해지면 오세요. 뚱뚱해져서 오세요. 어떻게 찌우는지 전 모르겠고 찌워서 오세요. 그러고. 선생님은 뭐 당뇨가 있다. 네. 뭐 나는 그래서 당뇨가 있고 내가 비만이 생겼네. 원래 의사들 말을 들으면 건강해지지만 의사들은 안 건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희가 되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이 나는 그냥 약이고 뭐 운동해서 뺄 거야. 운동하고 약 다이어트하고 이게 최고야. 난 할 수 있어. 할래. 아니면 그 김 원장 나 저 위고비 좀 해줘라. 뭐 하든가. 자체 하실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난 그냥 이거 수술 받을 거다. 27.5를 넘겨서라도. 내가 보니까 이 수술이 훨씬 좋네. 제가 아까 이제 위고비하고 삭산달에 맞았던 게 저는 환자들한테 줘야 되니까 저도 살집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 맞았는데 제가 만약에 당뇨에 진입이 되면 전 100% 수술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희 누나를 수술했어요. 위를 잘라서 당뇨를 고친다는 얘기는 자기 머리 털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나 얘기? 네. 너 신해철이한 수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별 얘기를 다 해서 정말 1년 내내 설득을 했는데 왜 할 수밖에 없었냐면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둘 다 조절이 안 되고 단백뇨도 오고 시력도 좀 나빠지고 그래서 누나 이러다가 중환자 되겠다 그랬는데 본인이 조절 의지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내가 60이 넘어갖고 먹는 게 낙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조카들 누나의 아이들은 누나 데리고 대학병원 진료번호 따라다니는 일밖에 없다. 결단을 내려라 그랬는데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매형이 저한테 야 네가 말한 수술이 어떤 건지 자료를 그러면 줘봐라.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설득해서 했거든요. 지금은 혈압이랑 고혈압약 다 끊었어요. 당뇨는? 혈압, 당뇨 다. 혈압약은 다시 쓸 수도 있을 거라 그랬는데 다행히 정상 혈압으로 유지돼서 고지혈증 약만 먹여요. 간상동맥이 좀 좁아진. 누님도 같이 출연하실 걸 그랬다. 저희 그렇게 비난하고 의심했던 사람이 이제는 홍보대사처럼 막 주변에 당뇨 있으면 사실 조건도 안 되는데 막 저한테 얘기해갖고 몸무게 측정하고 오라 그랬는데 왜 막 함부로 보내냐. 누나는 다행히 몸무게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갔었어요?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조건. 근데 그때는 급여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의학적으로 마른 당뇨와 뚱뚱한 당뇨가 이 수술의 효과가 좀 나뉘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통 70% 이상의 관이율을 나타냅니다. 뚱뚱한 당뇨니까. 네. 그 얘기는 뚱뚱한 당뇨는 내장 지방이 당뇨의 원인과 이 진행의 중요한 핵심 인자라는 얘기거든요. 살만 빼면 낫는. 네, 많이 좋아질 거다. 근데 마른 당뇨는 그 외에 제3, 제4의 요소들이 많아서 성공률이 20-30%대로 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되기 전에는 마른 당뇨도 수술 받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도가 생기면서 하나의 벽이 생겼죠. 마른 당뇨 분들은 요즘 수술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 조금 전에 그 기준 때문에. 기준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뚱뚱한 분들이 효과가 더 높다. 마른 당뇨는. 근데 마른 당뇨 수술이 가능할 때 또 결과가 좋아서 지금도 약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마른 당뇨는 아직 연구가 좀 더 돼야 되는데 마른 당뇨도 수술을 하면 낫기는 낫나? 우회술만 해주거든요. 그런 분들 위 안 자르고 우회술만 해주는 경우 있는데 지금 한 10몇 년째, 11년, 12년째 약 안 드시는 분 많습니다. 우회술을 하면? 우회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후반전으로 인크레틴 나오는 대로 보내주는 것만 하면 병 얘기하면서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밌으면
그렇군요. 선생님도 수술을 받는 걸 난 선택할 거다. 저희 집에 애 둘째가 슈퍼 비만이거든요. 걔 이제 수술하라 그래서 이제 군대 갈 예정이라서 수술 시켜서 군대 보내려고. 130kg인데 원래 작년에 하려고 그랬더니 아빠 저한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해도 안 될 텐데 한번 해봐라. 야. 근데 제가 너 자꾸 살 안 빼면 하면서 아빠가 칼 들고 오면 어떡해.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자기 자식이 오래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게 사실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사실 제가 수술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여러 나라의 데이터 이게 이 수술 시작이 1952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면 해주는 게 걔한테 최고의 선물 같더라고요. 그럼 아빠가 수술하는데 그거 못 받을 게 뭐 있어요? 왜 안 하지? 나는 대학교 1학년이라서 아직 그렇게 살 안 찌면 못 받습니까? 아예 안타깝네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1학년 그 대학교 생활을 좀 즐기고 군대 가기 전에 하겠다 그래서 올 겨울에 하자. 수술하면 입원을 얼마나 해야 돼요? 수술 전날 입원해서 준비 좀 하고 보통 수술한 날로 따지면 2박 3일이면 퇴원하십니다. 퇴원하고 나서는 그럼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그러니까 퇴원했겠죠? 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이런 일은 한 2주는 쉬셔야 되는데 사물을 본다, 학업을 한다. 그럼 수술 받은 다음 주부터는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당뇨를 수술로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전파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저도 들으면서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게 하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대학병원에 네. 이 비만 대사 클리닉이 다 있습니다. 그럴 만큼 비만 환자 많아졌죠. 이미 이제 그 의료계에서는 비만 대사 환자를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병원에서든지 이제 수술의 표준화와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회술이든 절제술이든 뭐 경험의 차이 어디는 이런 우회술은 안 하고 어디는 요것만 한다 그럴 수 있지만 네. 기본적인 수술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손님 받을 준비는 돼 있는데 손님들이 여기 개업한 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대학병원에 비만 당뇨 수술 클리닉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그걸 뭐 설명하기도 참 애매하고. 네. 아직도 당뇨를 수술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덕분에. 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나오신 김에 의사시니까 네. 나는 의사라서 여러분들은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거나 안 하거나 하는 이런 거를 나는 내 건강관리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거나 조언한다. 그게 뭐 운동이어도 좋고 아니면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사실 외과 의사라서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참 바랄 자격이 없는데 주로 이제 제가 암 수술을 하던 네. 외과 의사하고 또 이렇게 생명하고 연관된 또 내분 병행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주변에 안타까운 게 이제 검진을 잘 안 해서 날벼락 맞듯이 뭐가 탁 발견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검진은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한국이 참 좋은 나라인 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만 40이 넘으면 나라에서도 강제로 하라고 하잖아요. 따박따박 통지서 나오거든요. 위내시경도 해주고 뭐 대장은 대변 검사 통해서 선택적으로 해주고 그런데 그 시스템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건 본인의 권리거든요. 거기서 가라는 데 가서 하면 네, 집 근처에 어디든. 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의원부터 큰 대학병원까지 이렇게 평준화된 의료 시스템도 없어요. 평준화됐다는 건 뭐가? 실력이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다. 뭐 어려운 테크닉은 시스템상 못하는 데라도 내시경을 해서 그걸 판단하는 눈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가야지 말이죠. 검진 나와 있는데 안 와. 난 한 번을 안 해봤어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래, 체포영장은 네. 그런 데 써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안 와? 잡아가야지. 그 안 받으면 페널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안 받고 있다가 암이 발견되면 암 등록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페널티가 있어요. 나라에서도 독려하는 의미에서 그 제도가 있는데 그거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 와서 느낀 거 호르몬 영역은 수면하고 정말 저는 수면을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 의사지만 네. 뭐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수면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 자는 거가 의외로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신경 써야 되죠, 그건? 당뇨 환자들 대부분 조절 안 되는 원인 중에 수면 장애도 있어요. 밤새 이렇게 그 혈당 조절 기전이 깨지면서 저는 우리나라처럼 병원 많은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수면제 매달 받는 건 쉽잖아요. 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전문 의사 찾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제 그
선배 형한테 진료보고 약 타먹거든요. 수면장애 있으면. 의사인 저조차도 그러는데. 결국 수면제 먹잖아요. 수면제만 먹는 게 아니고 되게 우울장애나 어떤 스트레스가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풀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 속 얘기 꺼내면서 단순히 약만 타지 말고 그런 것들이 사실 만병의 근원이 많지만 의사생활 요즘 하면서 보니까 외과 의사답지 않은 얘기지만 수면 굉장히 중요하다. 수면 관리 특히 잘하고 건강검진 빠지지 말고 해라. 네. 나라에서 하는 거 그것만 받으면 돼요? 아니면 조금 돈 더 들이면 이런 것까지 하시면 좋긴 한데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거 진짜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좀 과한 부분도 있어요. 뭐 20대 남성한테 가서 막 전립선 검사하고 생기지도 않을 연령인데 검진이라는 거는 드문 병을 찾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군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건강한 사람한테서. 근데 맨날 CT 찍고 그 CT도 사실 조영제를 주지 않으면 복부 CT나 폐 CT는 잘 몰라요. 근데 조영제를 주긴 검진이라는 거는 정해진 마진 구조에서 하는 거니까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니까 자꾸 비조용으로 찍거든요. 네.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제일 황당한 경우는 PET CT라고 암 찾는 CT라고. 전신 다 훑는 거. 네. 비싼 돈되고.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방사능 피폭은 엄청 되는 거. 그거 암 환자 재발했는지 보는데 쓴다던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옵션 없는 차를 사서 타는 거예요. 네. 핸들만 있는. 근데 암 환자를 잡을 정도 되려면 아주 디테일한 패키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어차피 의미 없어요 그럼? 네, 의미 없어요. 왜 그런 그래? 염증만 있어도 블루 들어오니까 과하게 뭘 해야 되거나 아니면 못 잡거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포장의 싸움인데 뭐 아니면 또 암 유전자 검사나 암 표지 물질 검사만으로 암을 잡는다. 안젤리나 졸리가 받았다는. 아 그거는 유방 유전자 검사는 가족성이 있는 걸 그건 특화돼 있어요. 예. 몇 개 특화된 영역이 있거든요. 그건 해볼 만하고. 미리 유방 절제하고 나머지는 영상 검사랑 맞물려야 돼요. 실제로 소화기 암 때 올라가는 CEA라는 암 표지자가 있는데 얘가 정상이어도 암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얘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암을 강력히 의심할 수는 있죠. 근데 암 환자 대부분 1기, 2기에 진단되는 분은 정상이에요. 그냥 얘가 정상이라고 암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꾸 검진센터는 이런 패키지 혈액 검사만으로 암을 잡는다. 어차피 놓치는 건 다 놓치고 영상을 봐야지. 내시경을 하든 CT를 뭐 초음파를 하든. 이 조영제 없는 CT는 의미 없고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를 봐서 의심되는 영역을 보고 깨끗하면 안 찍으셔도 돼요. 뭐 췌장 가족력이 있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췌장은 척추 쪽에 있기 때문에 예. 반밖에 안 보이거든요. 꼬리 쪽에 안 보이는 거는 의사가 가족력이나 의심되면 조영제 CT를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초음파를 먼저 보고 한번 걸러주고 CT가 정말 필요할 때만 하는. 예. 그러면 큰 병원 좋은 비싼 검진이 좋은 게 아닌 거네요. 공장형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아 어떻게 그럼 알겠어요. 선생님은 건강검진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는 저희 병원에서 받죠. 아 민병원에서? 네, 저희 뭐 소화기 내과도 있고 검진센터도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만 쏙쏙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로. 제 나이 필요한 거 위대장하고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라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에다 붙이죠. 아 추가로?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시기에 4년에 한 번은 대장암 봐야 되니까 대장 내시경은 자기 돈으로 내고 그렇게 해서 보죠. 추가로 붙이시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모신 김에 해야지 또 병원 가서 여쭤볼 수 없잖아요. 펫CT, 저선양 펫CT라고 조영제 안 주고 폐암 잡는 이제 1차 CT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복부 초음파, 간 정도는 봐줘야 되니까 위대장 내시경. 그 정도. 예, 그다음에 기본적인 혈액 검사 나라에서 나오는 거에 간 수치, 고지혈증 들어 있거든요. 빈혈 네. 검사까지. 예. 뭐 여기다 이제 대중적인 병이 갑상선이니까 갑상선 혈액 검사 하나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들으셨죠? 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종종 선생님들 모시는데 가끔 이렇게 여쭤볼 봐요. 이런 게 오히려 또 꿀팁일 수 있으니까. 예, 민병원의 김종민 원장님, 당뇨의 다양한 그 기전, 또 원리, 또 치료 방법, 또 수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드님 수술 잘 끝나고 군생활 건강하게 하고 돌아와서 아드님도 한번 3프로TV에 출연하는 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불러주시면 홀쭉해지는 상태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예, 김종민 원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